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소리 개짖는 소리 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어제 이제 헌법재판소 검수완박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모순되는 어정쩡한 판결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파와 이념으로 찢어진 그러한 결론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헌재마저도 어떤 공통점을 찾지 못하고 정파 진영으로 찢어져서 결론을 내리고 또 한 사람은 어정쩡한 또 양다리 그러한 결론을 내려서 이상한 모양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고 앞으로도 그것이 반복이 된다면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단호한 그러한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언제나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사회나 어떤 본인들을 임명해준 그러한 세력들, 추천해준 그러한 진영의 입장들, 그런 것들, 그리고 국민들 다수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어정쩡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아파트 15억 초과 담보대출 금지, 그것도 결국에는 아무런 결정도 못하고 몇 년 동안 변론에 넣지도 않다가 넣고 나서 정권이 바뀌니까 무슨 그 변론을 하느니 마느니 하다가 이제 아예 그 규정 자체가 폐지가 되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세월을 보내고 뭉개다가 이제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서야 결정을 내린다. 이런 비난을 면키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위헌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결국에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이제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따로 수사권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에 규정은 없죠. 다만 이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영장은 어떻게 청구를 할까요? 그러한 영장은 결국에는 그 경찰이 신청해서 검사에게 신청을 해서 검사가 청구하거나 혹은 그냥 검사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해서 신청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을 해서 하는 영장 청구권은 뭐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야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 버린다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 버린다면은 검찰이 독자적으로 청구하는 영장 청구권을 규정한 그러한 헌법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의 영장 청구에는 경찰이 검찰에 신청해서 하는 영장 사건이 있고 검사가 직접 수사해서 하는 영장 청구 사건이 있는데 이 검수완박으로 해가지고 어떤 분야에서는 검사의 직접적인 영장 청구권, 경찰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한 직접적인 영장 청구권을 배제해 버리는 결과가 생긴다. 그렇다면은 이제 헌법의 규정에 그것이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 헌법의 규정을 경찰이 신청해서 한 것만 검찰 너희들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정도의 권한만 준 것이다.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봐서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그러한 권한만을 준 것이지, 검찰이 영장을 수사를 직접 해서 청구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헌법의 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적어도 이렇게 위헌이 이렇게 아니라면은 헌법 불합치, 헌법 체계에 이 법률 검수완박이 맞지 않다. 이 정도로 헌법 불합치해서 법률의 개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제 변호사로서의 제 생각입니다. 적어도 헌법 체계에는 맞지 않다. 이런 결론까지는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 결론이 무슨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권한은 침해되었지만 무효는 아니다. 권한 침해가 있지만 무효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나온 것은 결국에는 눈치 보기 결정이었다. 그 이제 눈치 보기 결정에 이르게 된 것이 이제 한 재판관의 뭐 권한 침해는 있지만 위헌은 아니다. 이렇게 이쪽에는 이쪽, 또 저쪽에는 저쪽에 찍은 재판관의 어떤 탓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전에 이러한 문제가 과연 그렇게 좀 애매하고 이렇게 5대4로 이제 파가 갈릴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수 성향의 재판관은 보수 쪽으로, 진보 쪽, 진보가 아닌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눌 게 아니죠. 사실은 좌파 쪽의 재판관은 좌파 쪽으로, 우파 쪽에 진영에서 추천한 재판관은 또 우파 쪽으로, 인용 쪽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보면은 이 중도라고 되어 있죠. 보수 진보를 이렇게 나누면 중도라고 성향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이현애 재판관과 이영진 재판관은 전부 그 권한 전부 인용 위헌, 이 부분을 전부 인용하는 그러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도 성향의 이러한 분들의 판단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뭐 좌파라고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각각하, 우파라고 보수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은 전부 인용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중도 성향의 사람들이 찍은 이 부분, 그런 것이 이제 오히려 법률가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헌재 재판관들도 이제 진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임명하게 해준 그러한 진영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 어떤 리걸 마인드라든가 이런 법적인 양심, 상식보다는 그러한 진영의 논리를, 진영의 입장을 많이 수용해서 결정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대법관이나 뭐 현재 재판관이나 다 성향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통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 저는 의심스럽다는 거죠. 애매한 그런 것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그렇게 애매한가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권한은 침해했지만 국회 심의 표결권, 권한은 침해했지만 위헌은 아니다. 이게 이상한 결론을 내고서, 이런 이상한 결론을 낼 정도로 애매한 사건인가? 쪼개기, 회기 쪼개기, 이것도 완전히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위장 탈당도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용인하는 그러한 권한의 침해는 인정하면서
무효는 아니다. 이것은 이제 눈치 보기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렇게 좀 어떤 절차상 문제가 심각한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하지 못하고 각자 이제 추천해준 진영의 입장을 대변한다. 그러한 결정을 내린다. 이런 것들은 참 너무한 것이 아니냐. 누가 어느 쪽에서 천거를 받아가지고 그러한 자리에 갔든 아무튼 공정한 국민의 입장에서 다수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지. 그것을 자기를 천거해준 집단의 논리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여기는 위법은 되지만 무효는 아니다. 그러한 논리는 참 너무나 받아들이기 아쉬운 거죠. 사실은 이쪽 저쪽 편을 다 들어주려다 보니 이상한 결론이 도달했다. 국민을 생각하는 게 돼야지 이쪽 저쪽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이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나 관이나 어떤 용기 있는 어떤 선도적인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 데는 아닙니다. 보수적이고 어떤 또 여러 가지 눈치를 많이 보고 국민 여론이나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는 거지. 무슨 과격하거나 뭐 진보적으로 화끈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좀 드물죠, 사실은. 어찌되었든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과연 그렇게 애매한 사안이냐. 게다가 권리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무효는 아니다.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무튼 아쉬운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사회도 이제 패로 나누어서 싸울 일이 아니라 어떤 어떤 합리적인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늘어나야 되겠다 이거죠. 사회가 두 쪽으로 쪼개져 가지고 이쪽 저쪽 싸우다 보니 사법부라든가 이제 헌재에도 그렇게 두 쪽으로 싸우게 되는데 그 전에 한 인간으로서 한 시민으로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한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국민 다수의 이해에 부합하느냐 이런 것들을 또는 특별한 개인의 희생은 없느냐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결정할 수 있는 진정한 소신 있는 그러한 재판관들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 물소리 개짖는 소리 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